하시겠다는 거다 이제 뒤처지겠다라는 건 포기하기는 진짜 나중에 포기해요. 진짜 여러분들 떨어져가지고 막 진짜로 멘탈 나가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이제 실기 입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긴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저 환불할게요. 이렇게 가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요, 회계 2급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회계 2급 하셨던 분들은 배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 2급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6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하세요. 그죠? 진짜. 자, 해볼게요.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읽어보고. 특히 분계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제가 답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페이지 분계고요. 일단 그 6페이지 19번이었죠? 자, 볼게요. 문제 좀. 자, 보니까 1월 1일 전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전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1월 1일 외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좀 해볼까요? 음, 여러분, 그러면 핵심은 항상 우리 첫 번째로 계정 과목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 뭐예요? 원재료 계정 과목을 들어오셔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그죠. 원재료. 특히 원재료가 재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번까지는 어저께까지는 그냥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맞죠?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원재료나 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상품하고 제품인데 제품은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 사와야 되는 게 원재료잖아요. 그래서 상품, 원재료, 제품 얘네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재고자산을 샀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재고자산 아닌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있는 거고 재고자산 아니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럼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에요. 맞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셔야 돼요. 했죠. 일단 계정 과목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정 과목 뜻 안 외우시면 큰일 난다라고 했죠. 진짜로 이렇게 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원재료는 성격이 뭐예요? 그것도 자산입니다. 자, 그럼 원재료를 구입했으면 원재료가 증가해요? 원재료가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거 좀, 이거 왜 이래? 야씨. 응.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 원재료 3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당연히 외상 매입금이랑 부채가 생기죠. 부채입니다, 부채. 예, 외상으로 샀으면 갚아야 될 의무니까. 외상으로 샀으니까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분계가 끊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관없이 차대 하셔도 되고, 이건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저는 뭐 컴퓨터에 띄웠으니까 그냥 손으로 안 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손으로 끊으시는 분들은 되게 짜증날 거예요, 차대 쓰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자입니다. 자고 여러분들 이제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실 건데, 비품은 뭐냐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넘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고, 어저께 품자로 끝나면 무조건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구분하지만 회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품이라고 해버려요. 옥사기 같은 거 전부 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게 비품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이건 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비품. 쉬운 거부터 하시라고 현금부터 먼저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애니메이션 팀 어떻게 뜨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현금 구입했으면 현금 다 감소하겠죠. 그럼 현금은 그렇죠.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분계를 이렇게 하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보세요. 뭐냐면 일단 제품을 팔았대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팔았으면 수익 잡아야죠. 지금 팔았으니까 수익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는 언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냐면 인도했을 때라고 했죠. 제품은 재화니까. 그럼 인도했으면 주주들한테 제품 매출이 발생했어요라고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품 매출이에요. 계정과 한번 그렇죠. 제품 매출. 그럼 제품 매출은 성격이 뭐였어요? 매출은 수익이에요. 제품 매출은 수익.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거잖아요. 수익. 삼성전자의 매출이다라고 삼성전자의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매출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어디 있냐면 제품을 팔았는데 다음 달 받기로 했으니까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죠. 그럼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그럼 계정광 뭐 써야 돼? 재고자산 외상으로 팔면? 그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성격이 뭐죠? 진짜 계정광 안 해보실 거예요? 계정광 안 해보면 큰일 난다, 진짜. 계정광 이해상이 아니에요. 진짜 외상으로 팔면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 자산이에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외상 매출금부터 해볼게요. 우리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 증가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했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수익이고, 수익이 발생했죠, 여러분들.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디로? 대변. 그죠? 우리가 발생하면 수익과 비용을 발생하면 장부에 적는다라고 했어요. 적는다라는 뜻이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장부에 적는 게 기록하는 거니까 본인 쪽에 하는 거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적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이렇게. 그럼 분명히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변에 제품을 날리셨을 겁니다. 그죠? 전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또 화면 좀 보세요. 이걸로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걸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미리 할게요. 이 화면 보시죠. 자고로 PPT 보시는 분들은 59페이지에 있어요. 미리 할게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돼. 자, 보시면 사례 1번. 자, 제품을 7,000원에 만들어서 현금 10,000원에 팔았대요.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10,000원이 제품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제품 판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00원이 제품 매출입니다. 그럼 우리 어저께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 있죠? 팔린 재고자산의 원래 가격 7,000원짜리잖아요.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했죠. 그게 상품이면 상품 매출원가고, 제품이면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매출원가. 저기 여러분들 매출원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비용이다라고 했죠. 왜 비용? 비용이야만 해요. 여러분들 7,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3,000원이잖아요. 이익이 3,000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비용이 7,000원이야. 여러분들이 쓴 것만 비용이 아니라 당연히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3,000원 나야 되는 거니까. 비용.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걸까지 굳이 이거자면 그거잖아요. 우리 핸드폰 7,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판 거예요.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니까 각각 표시해요. 회계는. 수익 별도로 잡고 비용 별도로 잡고 이때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현금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뭐 이건 바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니까 장부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 증가 또는 발생 되세요. 그 다음에 제품을 날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제품은 지금 장부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장부에 7,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날릴 때는요, 장부에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장부에 적혀져 있는 건 원가 7,000원 만들었으니까 장부에는 제품이 7,0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을 7,000원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품은 우리 품자로 끝나니까 자산, 차변.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에 7,000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비용 적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늘리고 비용 늘려야 이익이 3,000원 되는 거잖아요. 차변에 제품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차변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실제 이렇게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표시하지 그냥 3,000원 이익 났다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절대. 알죠? 애플도 다 그래, 다. 왜냐하면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이라든지 뭐 구글의 검색 매출이라든지 광고 매출 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죠? 주주한테 그냥 퉁쳐서 알려주면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영향주는 거니까. 알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게 만약 건물 삼성전자가 토지 팔았대요. 그럼 토지 팔면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렇죠. 안 중요해요. 선생님 전 토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 부동산 하는 게 꿈이거든요 라고 하시면 그럼 여러분 입장이고 주주 입장에 생각하면 주가 영향을 1년 내내 안 줘요. 안 주니까 만약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 안 해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수익과 비용 각각 표시해요. 매출과 매출원가 이렇게요. 빨리 회계인으로 바뀌셔야 돼. 알죠?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망한다. 회계는. 알죠? 일상생활 하면 회계라는 과목이 없겠죠. 당연히. 예.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요. 건물을 7,000원에 사서 현금 10,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할 거지만 건물은 장부에 7,00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건물을 장부에서 없앱니다.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 없애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근데 실제로 돈은 10,000원 받았잖아요. 현금? 10,000원은 바로 할게요, 현금은. 그러면 지금 7,000원짜리 건물을 10,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그냥 이익 3,000원 하면 됩니다. 됐죠? 계정 과목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건물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요. 그죠? 수익입니다. 이익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우리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수익입니다. 그러면 왜 위쪽하고 오른쪽이 위쪽하고 아래가 다를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보세요. 손익계산서로 가면 아래쪽은 얘밖에 표시가 안 돼요. 손익계산서로 가면. 근데 위쪽은 손익계산서로 가면 10,000원과 7,000원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주한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때문에 그래요. 주주한테 우리 그랬죠. 중요하면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표시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건물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00원에 이익 냈습니다 라고만 보고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핸드폰, 뭐 가전제품을 7,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팔면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수익이고 7,000원 매출원가 7,000원입니다. 다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빨리 개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갑자기 얘를 뜬금없이 왜냐? 라고 하면 지금 다시 유인물로 가잖아요. 다시 유인물로 가면 자, 유인물로 가시면 지금 제품을 6만 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얼마짜리 제품인지 있어요, 없어요? 원가. 없어요. 없으니까 제품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 항상 장부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서 없애려면 장부에 얼마로 적혀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에 판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날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가.
장부에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 이건 6만 원짜리를 판 게 아니라 6만 원에 판 거예요, 그냥. 짜리들이 아니라 6만 원에 판 거니까 제품을 못 가요. 알죠? 그러니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얼마짜리 제품을 얼마에 팔았다를 주면 분계가 4개가 나옵니다. 사람 죽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안 죽겠지만 아셨죠?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그냥 얼마에 팔았는지만 내지 원가가 얼마짜리는 재고자산 안 내요. 이게 팔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재고자산을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을 배려한답시고 원가 정보를 안 주니까 제품을 까시면 안 돼. 팔았을 때. 아셨죠?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애들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18점짜리로. 조심해야 됩니다. 막 제품 까고 계시면 안 돼. 팔았을 때. 팔았을 때입니다. 팔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시 방향 갑니다. 자, 1시 방향에, 자, 1시 방향에 가면은, 자, 보니까, 한강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계정과목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게 외상 매출금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그래서 이거는 준 거야, 계정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정과목 판단했으니까 성격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은 성격이 뭡니까? 자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외우시면 나 틀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현금. 자산. 둘 다 자산이에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하세요. 현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회수한 거잖아요. 그죠? 외상가 받아낸 겁니다. 그럼 일단 현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딱 봐도 누가 봐도 외상매출금 대변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거부터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은 회수했죠?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입니다.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증가라고 많이 하시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었죠. 그저께인가? 어저께, 그럼 어저께. 어저께 우리 계정 과목 할 때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뭐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뭐 선급금,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맞죠? 그 다음에 채무는 또 뭐 있었냐면 우리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다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얘네들은 자산 부채라고 알고 계셔도 되지만 채권 채무라고 알고 계셔야 뜻이 증가 감소가 됩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는데 자산을 회수했어? 바로 안 떠올라요. 근데 채권을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회수했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채권을 회수했잖아요, 외상 매출금. 그럼 채권을 회수하면 채권이 늘어요, 줄어요? 요 친구한테 돈 받았다? 외상값 받았다? 외상값 채권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채권 받았는데 채권이 늘었다, 여러분 일진인 거예요. 또 갚아, 이렇게. 재미없어? 알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한 겁니다, 외상매출금은. 그럼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알죠? 그래서 채권 채무는 채권, 자산, 채무, 부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외상매출금,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자 볼게요. 보니까,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5만원 상환 조건은 3개월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답니다. 그럼 여기, 자, 상환 조건은 3개월을 차입. 자, 그럼 여기서 계정권 뭐 나와요? 그렇죠. 차입금 중에 단기 차입금, 그렇죠. 그렇죠.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보통예금, 그렇죠. 그렇죠. 보통예금.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해보면, 보통예금은 성격이 뭐죠? 자산이죠. 그죠? 우리 예금, 적금 들어가면 자산이에요. 자산.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 내가 남한테 돈 빌린 게 단기 차입금이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될 의무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그럼 일단 보통예금부터 해보죠.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왜냐하면 돈 빌렸으면 예금 통장에 잔액이 늘어야 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니까. 자,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하면 반타작. 계정 과목이 2개면 쉬운 거부터 하면 일단 반타작은 해요. 계정 과목이 3개면 3분의 1타작은 하는 거고. 맞죠? 이렇게. 예, 쉬운 거부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 감소. 은행에서 빌렸는데 부채가 감소하면 여러분들 은행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6일. 자, 1월 6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요. 현금이라는 애를 다른 계정 과목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세요.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니까 자, 거래처에 3개월 이내 상환 조건으로 현금 4만 원 대여해 줬대요. 우리 회계에서는 대여라는 표현은 물건을 대여했다라고 안 해요. 회계에서 대여는 돈 빌려줄 때만 대여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려준 거예요. 3개월로. 그럼 일단 현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여 나와야 되는데 대여가 3개월 이내니까 계정 과목 그렇죠. 계정 과목은 얘를 통해서 단기 대여금. 그럼 단기 대여금은 성격이 뭐였어요? 맞죠, 자산입니다. 왜? 내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현금부터 해볼게요. 현금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빌려주면. 감소하면 돈 빌려주면 돈 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네,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보시면 쉬운 거부터 끊고 있잖아요, 지금. 딱 봐도 단기 대여금 대변, 차변이지. 맞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 자산이라면서요. 근데 아까 그랬지만 대여금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 좀 힘들어. 채권은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근데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맞죠? 돈을 빌려주면 채권 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채권이 빌려주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단기 대여금 3 이렇게 하셔야지. 단기 대여금 감소. 선생님 돈 나갔으니까 단기 대여금 감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돈 나갔으니까를 단기 대여금 조정시켜버린 거예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시면. 맞죠? 현금은 현금 계정 과목에만 적용하셔야 돼요. 일상생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용돈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월 7일. 자, 1월 7일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섬진으로부터 원재료를 7만 원에 구입했대요. 구입하고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답니다.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원재료 들어오셔야죠. 그 다음에 현금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구입했는데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으니까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산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계정 과목이 그렇죠. 외상 매입금. 자, 그럼 우리 외상 매입금은 외상값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입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자산이죠. 오케이. 되셨어요? 그럼 계정 과목이 3개입니다. 원재료, 현금, 외상 매입금. 그럼 이 3가지 다 증가 감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원재료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구입했으니까. 그 증가하겠죠, 7만 원이? 예.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같이 나오냐 왜? 그래도 바랄게요. 현금은 지급했으니까 감소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증가죠. 그죠? 외상으로 샀으면 부채가 늘어야지.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맞죠? 근데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매입금이란 채무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외상매입금은 채무, 부채니까 대변, 채무가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대변에 외상매입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월 8일자. 자, 보니까 어저께든 그거예요. 주식회사 설악과 원재료 구입 계약을 80만 원에 체결 의미 없어요. 왜? 계약. 80만 원. 계약만 한 거지. 종이에 80만 원 하겠다. 이렇게 끄적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인 8만 원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건 계약금 8만 원 지급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현금 나오고요.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계약금 지급. 우리가 계약금은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계정 과목 뭐예요? 그렇죠. 선급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선급금. 자, 그럼 선급금은 성격이 뭐였죠? 진짜 안 해오시는구나. 암기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은. 자,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왜냐? 계약금 줬으면 계약금 준 것만큼 물건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맞죠? 권리니까 자산입니다. 자산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80만 원 의미 없는 숫자예요, 요거. 자, 그럼 선급금, 일단 현금부터 해보면 현금 쉬우니까.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감소하겠죠? 그죠? 현금은 감소 바로 할게, 그냥. 잘 하시니까, 현금은. 예. 그리고 선급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선급금은 현금 나갔다고 선급금 감소는 이렇게 하시면 현금을 선급금에 적용해버리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알죠?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럼 선급금 줬어요. 그럼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라고 알고 계셔야 선급금이 증가했다라는 게 아시게 돼요. 그럼 권리는 언제 사라지냐면 넘겨받았을 때. 그때 선금 까시는 건 나중에 내시게 될 거고.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인데 지금 계약금 줬으면 넘겨받을 권리가 8만 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증가.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별로 판단해야지 현금을 다른 곳에 적용하면 난리 나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제품을 팔았으면 우리 시험에는 판매 얼마에 팔았냐만 주지 얼마짜리를 팔았냐는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날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같이 나중에 명시 꼭 해주셔야 돼요.